다음은 간이수전 설비 결선도의 일부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문제에서 결선도가 나와 있고 결선도와 관련된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결선도부터 살펴보게 되면 CH, 케이블 헤드가 되고요. AISS다라고 되어 있는데 ASS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되겠죠. 그런데 AISS는 기중형입니다. 기중형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ASS는 옥외형, AISS는 옥내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F는 전력 퓨즈 될 것이고요. 델타 Y에 변압기, 즉 삼상 변압기가 있고 ACB 기중 차단기, CT 변류기 전동기 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1번 위 결선도에서 사용된 A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보면 22.9kV Y 결선 1000 kVA 이하에서는 AISS 또는 ASS를 사용할 수 있고요. 300kVA 이하에서는 ASS 대신에 인터럽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1000 이하에서는 AISS 또는 ASS를 사용하고 300kVA 이하에서는 인터럽트 스위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B는 변압기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라. 여기에 있는 이 변압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전류 강도는 최대 부하전류의 25배. 전류에서 2초 동안 흘릴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격 전류가 100A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100A의 25배, 즉 2500A 전류가 흘렀을 때 2초 동안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과전류 강도가. 즉 여기에서 답을 작성해 보면 과전류 강도는 최대 부하전류의 25배 전류를 2초 동안 흘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C. 기중차단기의 보호요소 두 가지를 써라. 자, ACB. 기중차단기의 보호요소. 즉, 언제 동작이 되느냐. 이 기중차단기는 언제 동작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언제? 과부하가 흐르면 동작해야 되겠죠. 과부하. 또, 단락사고가 일어나면 동작되어야 되겠죠. 또한 결상사고가 일어나면 동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ACB의 보호요소에는 과부하 보호. 과부하가 흘렀을 때 보호되어야 되고 단락사고가 일어나도 동작되어야 되고 결상사고가 일어나도 동작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부하 보호, 단락 보호, 결상 보호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D는 퓨즈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 퓨즈 보죠. 요거네요. 그죠? 전력 퓨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kVA 이하인 경우에는 PF 대신에 COS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여기에 이 PF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CO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 이 용량이 300kVA 이하일 때는 전력 퓨즈 대신에 COS를 사용하고 이때 전격 비대칭 차단 전류가 10카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괄호를 채우면 요 300kVA 이하인 경우에는 PF 대신에 COS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비대칭 차단 전류는 10kA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위 결선도에 사용되는 E는 변류기이다. 여유율을 125%를 고려하여 변류기의 변류비를 선정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여기에 흐르는 부하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자, 변압기 용량은 700kVA이고
2차 측, 얘는 변압기 2차 측에 있죠. 2차 측 선간전압 380V, 상전압 22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 3 VI에서 여기 V는 선간전압이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부터 구하면 전류 I는 루트 3 V의 용량 P 됩니다. 그대로 작성을 해보면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2차 측 선간전압은 380 되고요. 변압기 용량 700. kg니까 10의 세제곱 되겠죠. 이 부하 전류에다가 뭐를? 여유율 1.25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1329.42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표준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29.42보다 큰 140을 선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40이 아니라 1400이죠. 1400. 1400대 5A의 변류기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이 어느 날 일일 사용 전력량이 120kWh이고 일일 최대 전력이 8kW이며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전류값은 15A이다. 이때 1부하율과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류를 구하시오. 이 공장은 380V의 삼성 유도전동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번에 1부하율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을 백분율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먼저 평균 수요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사용한 전력을 24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하루 사용 전력량이 120이다. 이것을 24로 나누면 얘가 평균 수요 전력이에요. 그럼 얘를 최대 수요 전력으로 나눠주면 돼요. 최대 전력이 8kW다 라고 있기 때문에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보면 62.5%다 라고 하는 부하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류를 구하여라. 역류는 코사인 세타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 전력이에요. 계산해 보면 피상전력은 루트 3 그렇죠?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분의 유효전력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루트 3 전압은 380이다라고 되어 있고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은 15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피상전력 될 것이고요. 최대 전력은 8kW죠. 8 kg니까 곱하기 10의 세제곱 되겠네요.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되겠다. 계산해 보게 되면 그 값이 81.03%다라고 하는 역률의 값이 나옵니다. 1번에서 부하율은 62.5%, 역률은 81.03%가 되겠습니다. 50kVA의 변압기가 그림과 같이 운전되고 있다. 오전에는 역률이 80%, 오후에는 100%로 운전된다고 하며 이때 전일 효율은 몇 %가 되겠는가? 단 이 변압기의 철소는 600W이고 전부하 동소는 1000W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변압기의 효율을 구하여라. 그럼 변압기의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곱하기 백분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철손 되고요. 하나는 동손 이렇게 돼요. 동손. 그런데 이 철손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철손에다가 전체 시간만 곱해주시면 되고요.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해요. 거기에다가 전부하 동손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럼 먼저 출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출력. 이 표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의 시간이 다 똑같이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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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이에요. 그럼 시간을 그냥 나중에 한 번에 다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먼저 출력을 구하는데 0시부터 6시까지는 20kVA인데 오전에는 역률이 80%이고 오후에는 역률이 100%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출력 P는 P상전력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시간을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전력량 되겠네. 그럼 0시부터 6시까지는 20 곱하기 역률 0.8 되고요. 더하기 6시부터 12시까지는 40 곱하기 역률 0.8 되고요. 더하기 12시부터 18시까지는 50이라고 돼 있어요. 50 곱하기 역률 100%니까 1 되고요. 18시부터 24시까지는 3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30에다가 역률 100%니까 1 되겠죠. 그럼 여기에 각 칸마다 시간이 6시간씩이죠. 얘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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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을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출력은 계산해보면 768kWh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두 번째, 철손을 보겠습니다. 철손은 600W라고 되어 있어요. 킬로로 하게 되면 0.6kW가 되겠죠. 0.6kW에다가 얘는 변함이 없어요. 철손은 그냥 철손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된다고. 24시간.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14.4kWh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동손을 보겠습니다.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전부하 동손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 부하율만 먼저 볼게요. 부하율. 자, 먼저 0시에서 6시까지는 20이에요. 그럼 부하율은 변압기용량 50분의 20만큼 쓴 거잖아요. 그죠? 부하율 M은 0시부터 6시까지는 50분의 20만큼이 부하율 되는 거예요. 이것의 제곱. 더하기. 6시부터 12시까지는 40만큼 쓴 거죠. 그러니까 50분의 변압기 용량 50분의 40만큼이라고 해요. 이만큼의 제곱. 더하기. 12시부터 18시까지는 50 다 쓴 거네요. 그죠? 전부 하네요. 50분의 50의 제곱. 더하기. 18시부터 24시까지는 30이죠. 그럼 변압기 용량 50분의 30만큼 쓴 거예요. 이만큼이 부하율 되더라. 그쵸? M제곱. PC. 전부하 동손이 1000W면 1kW입니다. 곱하기 1. 곱하기 얘네들이 각각 6시간, 6시간, 6시간이죠. 6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전체 동손은 12.96kWh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효율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출력 768 더하기 손실에서 철손과 동손이죠. 철손은 14.4 되고요. 동손은 12.96 되고 출력은 768 곱하기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96점 여기다 적어볼까요? 96.56%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단기 한글 명칭을 쓰시오. 1번은 VCB, 2번은 OCB, 3번은 ACB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VCB는 진공차단기, OCB는 유입차단기, ACB는 기중차단기입니다. 이 차단기별 아크소 매질을 살펴보게 되면 진공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고진공을 이용하고요. 유입차단기는 절연유의 분해가스를 이용하고 기중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저압에서 사용하며 대기, 즉 1기압의 대기를 이용해서 아크를 소화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레기 제한전압을 설명하시오. 이 피레기다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설비입니다. 이때 피레기의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가 됩니다. 그럼 이 제한전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이 선로에 이상전압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죠. 그럼 이 이상전압이 그대로 변압기에 들어가면 변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피레기는 A다라고 씁니다. 그럼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 피레기에 의해서 방전되기 때문에 이 방전되는 전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상전압이 방전하기 시작하는 그 전압을 우리는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방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방전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피레기 방전 중 이 피레기 단자 간에 남는 이 전압을 우리는 제한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한전압. 그럼 피레기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방전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전압이 들어오는데 방전에 연속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방전되는 전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 속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레기의 전격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격전압. 근데 문제에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요 제한전압이죠. 제한전압은 피레기 방전 중 피레기 단자 간에 남는 충격전압 또는 단자전압을 제한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답은 피레기 방전 중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충격전압이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3m 떨어진 높이에 300칸델라의 전등이 설치하였다. 그 바로 아래에서 수평으로 4m 떨어진 지점에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평면 조도 이 H다라고 하는 것은 R제곱 분의 I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R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원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R이라고 해요. R은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겠죠. 얘 계산해 보면 5m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각도는 어디냐면 요 각도가 돼요. 요게 세타가 됩니다. 세타.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되겠죠. 코사인 5분의 3 돼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사인 세타는 사인 되겠죠. 사인 5분의 4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수평면 조도는 요 방향에 대한 조도가 됩니다. 이 H는 R제곱 5의 제곱 분의 I 광도 300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7.2 럭스다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계기정수가 1000 ReV per kWh. 전력량계 원판이 5회전하는데 40초가 걸렸다. 이때 부하의 평균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해당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공식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기정수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계기정수 K라고 보죠. 계기정수 K는 단위가 레볼루션, 회전수예요. 킬로와트 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킬로와트 아워. 전력 곱하기 시간 되고요. 그래서 레볼루션은 회전수죠. 제가 편의상 N이라고 적어볼게요. 회전수 N.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평균 전력 킬로와트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때 N은 회전수. 요 P가 킬로와트의 평균 전력 되는 거고, 요 T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의 단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hour. 1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P에 관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P는 얘랑 얘 자리 바꾸면 돼요. K에 시간 T에 회전수 N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대로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K는 계기정수 1000 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시간 T는 40초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40초를 시간의 단위로 하게 되면 40 곱하기 3600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이 40초를 시간의 단위로 환산하면 3600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T에다가 40 곱하기 3600분의 1 넣어주시면 되고요. N 5회전 했다 이거죠. 5. 그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0.45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평균 전력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논리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유접점 회로를 그려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리식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5하네요. 5하면 더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될 것이고요. 여기는 AND 곱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얘랑 얘를 곱하라. 즉 A 더하기 B에 요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식은 A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유접점 회로로 그려라 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병렬 회로가 되고요. 곱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직렬 회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와 B의 병렬 회로, 여기는 A, 여기는 B, 병렬 회로에 C를 직렬로 연결하라. 그럼 여기에 이와 같이 C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논리식을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2번에서 유접점 회로는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미완성 시퀀스 회로도를 완성하시오. 요구사항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읽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시퀀스 회로를 완성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기에 있는 요구 조건을 보고 완벽한 시퀀스 회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시퀀스 회로의 제어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먼저 그려보고 1번 전원 스위치에 MCCB를 투입하면 GL 등이 점등이 된다. 그럼 여기 양단에 전원이 들어오면 GL 등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제가 이렇게 GL 등 그려볼게요. 양단에 전원만 들어오면 GL 등 들어온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 푸시 버튼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그려볼게요.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 되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자기 유지 되면 그럼 자기 유지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됩니다. 자기 유지 되고 동시에 보조 스위치에 의해서 GL 등이 소등되고 소등된다라고 하면 비접점을 해주시면 돼요. 소등된다 비접점. 이렇게 비접점은 왼쪽에 그리셔야 되겠죠. MC. 소등되고 RL등은 점등된다. RL등은 점등이다라고 하면 A접점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MC. RL등이 점등된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소등된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B접점. 소등. 점등된다라고 하면 A접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2번까지 그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푸시버튼 PBT를 누르면 MC에 흐르는 전류가 끊겨 전동기가 정지한다. MC가 소자된다는 얘기죠. 소자되려면 B접점 돼야 되겠다고. 여기에 요렇게 B접점 PB2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전류가 끊겨 전동기는 정지하며 동시에 보조 스위치에 의해서 점등되고 GL등이 점등되고 RL등은 소등된다. 그쵸? 얘가 소자되면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점등되고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소등되겠죠. 3번까지 작성을 했고요. 네 번째, 사고에 의해 과전류가 흐르면 THR이 동작하여 모든 회로가 정지된다. 보통 이 THR은 전원의 이 부분에 입구 부분에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림이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데 자, A에는 이렇게 THR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는 자기유지 들어가야 되겠죠? MC의 A접점. GL등은 이렇게 MC의 B접점 되어야 돼요. B접점 왼쪽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RL등은 A접점. MC의 A접점 될 것이고 MC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PB2의 B접점이 이렇게 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작성 또는 이 빈칸에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배전반에서 계측하기 위한 계기용 변성기다. 아래 그림을 보고 표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러한 모양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이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기 위한 계기용 변류기로서 약호는 CT다라고 하죠.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 C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 그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주는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죠. PT Potential Transformer 또는 VT Voltage Transformer다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표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얘는 CT, PT가 될 것이고요. 그림 기호는 CT를 이와 같이, PT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며 사용 목적으로는 이 CT 같은 경우에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계기라든가 또는 과전류 계전기에 공급한다 또는 그냥 계전기에 공급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PT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계기 또는 계전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설비의 역률이 저하하는 경우 수용가가 볼 수 있는 손해 4가지를 쓰시오. 단 부하는 지상 역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공식 3가지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전력 손실 보겠습니다. 이 전력 손실 PL이다 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률이 저하하면 역률 값이 감소하게 되면
전력 손실은 증가가 되겠죠. 즉 전력 손실의 증가. 자, 이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력 손실만큼 전기 요금도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 요금도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전압 강화 2입니다. 전압 강화 2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 탄젠트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역률이 저하한다. 즉 코사인 값이 감소하게 되면 이 전압 강화가 증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압 강화 증가. 전압 강화가 증가하는 것은 나쁜 거죠. 자, 세 번째 변압기의 용량 PA는 유효 전력을 코사인 세타로 나눈 것입니다. 즉 변압기의 용량은 피상 전력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동일한 부하에 대해서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해서 역률이 감소하게 되면 이 변압기의 용량이 증가가 되겠죠. 즉 변압기를 우리는 전원 설비라고 하겠죠. 전원 설비의 용량이 증가한다. 그럼 변압기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겁고 자리도 차지 많이 하고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역률이 저하되었을 때 손해보는 네 가지다라고 했을 때 전력 손실 증가, 전기요금 증가, 전압 강화 증가, 그리고 전원 설비 용량이 커진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전선의 식별에 따른 색상을 쓰시오. 이 전선의 색상을 규정에 의해 보게 되면 3상에서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중성선은 청색, 그리고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의 기술인력은 2명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기술인력 3가지를 작성하시오. 이 관련된 규정에 전기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설계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을 보게 되면 이 종합설계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2명씩 갖추어야 되고요. 이때 영업의 범위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되겠죠. 전문 설계업에서는 1종 같은 경우에는 각각 1명씩, 그죠?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1명이고요. 2종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 설계보조자 1명씩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 종합 설계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식 3가지를 쓰시오. 이 유도전동기에는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이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전전압 기동, 다른 말로 직입 기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기동 보상기법, 콘돌퍼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가지를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임피던스 405민 가공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55민 케이블을 접속했다. 입사파 전압이 600kV, 피레기 방전 전류가 1000A일 때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구하시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이 좌측의 임피던스를 제가 편의상 G1, 얘가 파동 임피던스가 되겠죠. 400. 그리고 여기에 케이블을 달았다 이런 얘기죠. 이쪽에 임피던스를 G2라고 하는데 이 케이블의 임피던스가 55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의 입사파에 VI, 입력 전압과 전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가 되는 애가 있겠죠. 얘를 투과파라고 해요. 투과파를 제가 편의상 VT 또는
전류 IT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반사되는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사되는 전압을 VR, 전류를 IR이라고 보고요. 피레기에서 방전되는 전류를 제가 IA, 피레기 양단의 제한전압, 즉 피레기 방전 중 단자전압을 우리는 제한전압이라고 하죠. 얘를 VA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VA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은 다 알 필요가 없으며 결과식만을 볼게요. 요 2가 되는 VT라고 하는 전압과 요 단자 전압 VA는 같아요. 그래서 피레기의 방전 중 단자 전압인 이 제한 전압 VA다 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다고요? 요 VT랑 같다고요. 즉 2가 되는 전압이랑 같다고요. 그 공식이 얼마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G1 플러스 G2분의 G2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G1 플러스 G2분의 G2에 이렇게 EVI 들어오는 전압 EVI 마이너스 G1의 IA 여기서 IA다라고 하는 것은 피레기 방전 전류를 뜻합니다. 그럼 그대로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G1 400 G2 50 분의 G2 50에 2 곱하기 입력 전압 600kV 빼기 G1 400 곱하기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 피레기 방전 전류가 1000A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 보면 단위가 킬로의 단위죠. 킬로볼트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킬로볼트의 단위로 해줘야 되겠죠. G1 곱하기 I에서 요거는 1kA가 되잖아요. 1000A는 1kA니까 제가 여기다 1kA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렇게.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88.89kV다라고 하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구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공식 요것만 잘 암기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요거 단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얘가 킬로볼트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킬로로 하기 위해서 1kA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탄지에서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가 같고 경관이 100m인 지지물에서 경동선의 인장하중은 1480kg, 중량 0.334kg/m, 수평 풍합 하중이 0.608kg/m, 안전율은 2.2이다. 이때 2도를 구하시오.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지지물이 있고요. 전선이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요 처짐 정도 2도 D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공식으로 적어보면 2도 D라고 하는 것은 8 T분의 WS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선의 중량 W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전선의 하중 0.334가 되겠죠. 0.334 제곱 더하기 풍합 하중 0.608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요 전선이 이렇게 가설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전선의 중량 되고요. 그게 0.334가 되겠죠. 바람에 의해 좌우로 흔들리는 즉 요 풍합 하중이
여기에서 가로 방향으로 풍합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선에 작용하는 무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무게는 전선의 중량의 제곱 더하기 풍합하중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 되겠네요. 자, 다음에 여기에 T라고 하는 것은 수평 장력입니다. 수평 장력. 그럼 이 수평 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 인장 하중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이 식에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8 곱하기 T. 수평장력은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1480을 안전율 2.2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하중은 W는 루트 0.334 제곱 더하기 0.608 제곱 되고 S는 경간이죠. 경간은 10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의 제곱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2도는 1.29m다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율 65%의 완전 확산성 종이를 200럭스의 조도로 비추었을 때 표면체 휘도는 약 얼마인가?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2가 있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것은 조도예요. 조도. 조도라고 하는 것은 P조면의 밝기예요. 빛을 받는 면의 밝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R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속 발산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광속 발산도다라고 하는 것은 광원이에요. 광원. 광원의 밝기. 즉 빛의 근원의 밝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종이에 200럭스의 조도로 빛을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0럭스에. 그럼 이 P조면의 밝기가 뭐 이만큼 되겠다. 그죠? 200럭스로.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반사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반사율이 65%예요. 그럼 반사율을 우리가 로라고 하면 로 이만큼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광원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하나의 광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밝기가 로2란 얘기죠. 얘를 우리는 광속 발산도 R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확산성에서 조명에서 광속 발산도 R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파이 B. 그러니까 휘도에다가 파이를 곱한 게 광속 발산도 R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휘도 B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 B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를 요 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파이분의 로 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파이분의 로 반사율 0.65 되고요. 2 조도 200 됩니다. 계산해보면 그 값이 41.38 칸델라 퍼 제곱미터의 휘도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설명에 해당하는 전동기의 전격을 쓰시오. 이 해당 문제에서는 답이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읽어보면 1번에서는 지정 조건 및에서 연속으로 사용할 때 그건 뭐예요? 연속 전격 되고요. 2번에서는 단시간 사용할 때 뭐예요? 단시간 전격 되고요. 3번에서는 반복 사용할 때 뭐예요? 반복 전격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연속 전격, 2번은 단시간
정격. 3번은 반복 정격이다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시 계전기의 동작 시간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시오. 1번에서는 정한시, 2번은 반한시, 3번에서는 반한시성 정한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전기를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게 되면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은 전류라고 보고요. 이쪽은 동작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이만큼의 전류를 제가 편의상 과전류라고 보겠습니다. 과전류. 그럼 과전류가 흐르면 계전기가 동작이 되겠죠. 계전기가 동작이 되는데 과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어요. 즉시 동작한다. 얘를 순환시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환시 계전기. 두 번째, 과전류가 흐르면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한다. 일정 시간 후에. 여기는 시간이잖아요. 일정 시간 후에 요만큼의 뭐 3초면 3초, 5초면 5초 후에 동작한다.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이다라고 해서 얘는 정한시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한시 계전기. 자, 세 번째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값이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고요. 전류값이 크면 빨리 동작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계전기가 있다. 얘를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반한시 계전기 이렇게 해요.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고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는 이것을 우리는 반한시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 이 반한시랑 똑같이 이렇게 동작 특성을 갖다가 일정한 전류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 정한시 특성을 갖는 이러한 계전기가 있다. 이것을 반한시성, 그러니까 반한시도 갖고 있고 정한시도 갖고 있다. 정한시 계전기 이렇게 얘기한다.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그럼 문제에서 보게 되면 1번 정한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즉 과전류에서는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전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답을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겠죠. 반한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크면 동작이 빠르고 전류가 작으면 동작이 길어지는 계전기죠. 전류가 크면 동작 시간이 짧고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이 길어지는 계전기. 이걸 반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한시성 정한시다라고 하는 것은 반한시와 정한시가 합친 거죠. 그래서 동작 전류가 적은 구간에서는 반한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전류보다 큰 구간에서는 정한시 특성을 갖고 있는 계전기가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